안녕하세요. 방구석 진료실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대본에 있는 내용도 잘 전달하기도 어려웠고 어버버하는 말투에 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학생 때랑 전공의 때 많이 익숙하게 다루었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간략한 내용과 함께 여기에 살을 붙여서 저의 경험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 환자분의 실제 케이스를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고 긴장 상황, 특히 대면 식사 시에 증상이 악화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셨는데 위 내시경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혼자 식사를 할 때는 증상이 없으신데 대면 식사를 할 때는 복부 팽만, 속쓰림, 울렁거림증이 발생한다고 하십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하고 차이점이 소화불량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일반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소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불량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더부룩함, 속쓰림, 위통, 두통 등 소화불량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다 한꺼번에 다루는 용어입니다. 그 중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소화불량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 안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위염이나 위궤양 아니면은 식도나 위, 십이지장에 종양 같은 게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소화불량을 말합니다. 이거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인 요인, 긴장과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을 이 본 환자분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청자분들도 느꼈을 텐데요. 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학생 때는 시험 기간, 그리고 이제 취준생 분들은 면접 기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중년이 돼서는 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화불량을 호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일반적인 소화불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 이러한 기능적인 소화불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까지 오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인 요인과 소화불량. 보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머리와 위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 같은 경우도 대면 환경의 심리적인 자극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치료와 2차 치료가 있습니다. 1차 치료로는 흔히 그 기능을 못하는 위장 간의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위산 억제제와 위장 간 운동 촉진제, 점막 보호제를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치료 약제들은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소화불량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차 치료로는 1차 치료로 호전이 잘 안되는 경우 또는 재발하는 경우에 처방해 드릴 수 있으며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사용 시 주의사항이 항불안제, 항우울제 같은 약은 효과는 좋지만 남용하게 되는 경우 약물 의존성과 내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제를 처방할 때는 처방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 치료를 어떻게 종료할지 그 탈출 전략을 잘 세워두고 처방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본적 원인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 사례 환자의 경우에는 대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화와 환경 적응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질병의 심각성이 이해를 필요하며 주변에서 환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고 환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이 제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소화제만 처방한다고 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호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화불량뿐만이 아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만성 수면장애 등 이런 비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지요법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못했는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인 경우에는 증상만 가지고는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지,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종양 같은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은 소화불량이라는 병 자체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소화불량으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진료실이었습니다.